약 올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범위 조심하라는 거. y가 100에다가 x에 4 빼기 로그 10의 x라고 똑같이 쓸게요. 로그 10의 x 최대값을 구하래. 이거는 우리 이과들은 할 말이 좀 많은 게 어떤 함수의 최대 치수를 구한다거나 미분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미분하는 목적이 실전에서 지금 보면은 곡선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거나 또는 곡선의 개형을 그리니까 최대 치수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분을 하려고 치면 지수가 이렇게 복잡한 게 오면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좀 꼴보기 싫은 게 있으면 내려버릇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그를 씌우는 게 낫겠죠. 됐죠? 그럼 양쪽에 이제 밑을 결정해야 되는데 속삭이고 있잖아요. 10으로 하라고. 되죠? 근데 우리 이과는요. 이게 10이 아닌 게 많을 거예요, 아마. 많게 되면 ln을 취하시면 돼요, 자연 로그를. 그건 나중에 보고. 어쨌든 이대로 되기 좀 불편하니까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러 가요. 이렇게. 로그 x라고 쓸게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하러 갈 텐데 요 새끼 더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여긴 동그라미고요. 요만큼을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로그 동그라미 더하기 로그 네모 이렇게 쓸 거잖아, 일단. 그러면 로그 동그라미라는 거는 2야. 로그 10에 100이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로그에 네모하러 갈 거거든? 로그에다가 x에 이것승이에요. 일단 쓸게요. 4 빼기 로그 x. 이렇게. 그러면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얘가 앞으로 평 이렇게 나가겠죠. 됐어요? 이렇게. 그래. 근데 항상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는 뭐 딱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진수에 변수가 오면 범위부터 챙기고 시작하세요.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챙기고 시작하세요. 어쨌든 이제 하러 갑시다. 우리가 하는 것은 로그 y를 취했거든요. 로그 y를 취한 상황이에요. 걔를 해보면 a 더하기 4 빼기 로그 x가 앞으로 나가. 거기에다가 로그 x를 곱했어요. 그럼 이렇게 할 생각인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y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밑이 10인 로그다 보니까 얘는 증가함수였잖아요. 따라서 로그 10의 y의 최대값을 구한 후 y의 최대값을 추정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로그 10의 y의 최대값이 7이었다고 뻥을 쳐봐요. y의 최대값은 10의 7승일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그래서 로그 10의 y의 최대값을 먼저 구하러 가요. 끝까지 좀 조심해야겠지? 오른쪽에 있는 저 식을 전개를 하자고.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로그 x 이거의 제곱 이쪽 전개하고 있어요. 플러스 4에다가 로그 x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식을 그냥 그래도 그래 로그의 y라고 쓰자. 실수하는 이게 낫겠지 뭐. 목표 너의 최대값을 구하러 가자. 그거였죠? 치환하러 갈 거예요. 로그 x를 치환을 하러 가. 근데 x의 범위가 그냥 양수였기 때문에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t는 실수겠죠. 되죠? 로그의 값은 실수일 거니까. 그래서 준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2로 바뀌죠.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러 온 거잖아요. 미분을 해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4 아니면 뭐 하던 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영어로 이제 바꾸죠. 2t 4가 돼요. 그래서 t가 2에서 최대값을 가져.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그래프인데 t가 2가 여기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최대값은 일단 이 상황일 거예요. 이 준식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죠.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니까 4 더하기 2니까 6이네요. 됐죠? 그러니까 로그 y의 최대값이 6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y의 최대값은 10의 6승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야. 어떤 y를 미분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지수의 변수가 좀 더러운 게 왔어요. 지수를 내려버릇해야 되고 지수를 내릴 때는 로그 때리면 됩니다. 미분법에서는 그거를 로그 미분법이라고 불러요. 한번 읽어봐. 로그 미분법 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문제는 로그를 제시했으면 되는 문제고. 넘어가죠.
역함수 얘기네. 지워볼게요. 이 역함수 얘기를 진하게 하는 거는요. 그때 할게요. 그 미적분 2에서 역함수 미분할 때 조금 진하게 할게요. 지금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기본적인 것만 할게. 근데 모를지도 몰라. 모를지도 몰라. 이것부터 할까? 역수? 역수의 정의가 뭐죠? 그 부모 문제 바꾼 거. 맞아요. 좋아요. 좋아. 두 수를 곱했을 때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수는 역수관계라고 불러요. A의 역수는 B가 됩니다. B의 역수는 A가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역함수의 정의는 그럼 뭐야?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 왜냐면 1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항등함수잖아요. 그래서 합성을 해요. 항등함수가 나올 때 F하고 G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F의 역함수는 G가 됩니다. G의 역함수는 F가 됩니다. 네, 그렇게 돼요. 근데 역수의 정의도 마찬가지인 게 A 곱하기 B가 1인 순간 B 곱하기 A도 1이잖아요. 뭐라 그러나? 그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합성을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는 F 합성 G랑 G 합성 F랑은 다르잖아. 일반적으로는. 근데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개 합성한 게 항등함수인 것만 알아야 될 게 아니라 교환 법칙이 성립됩니다. 까지 알아야 돼. 이해됐죠? F 합성 G, G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나올 때 서로서로 역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얘를 이제 확장을 시켜보면 F에다가 G에 X가 있잖아. 그게 이렇게 바로 쓰면 또 헷갈릴 수 있겠구나. 건너가서 써드릴게요. F 합성 G가 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는 소리는 요 함수에다가 X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다시 X가 됐을 때 우리는 항등함수가 부르잖아. 항등함수. 왜 I라고 쓰냐면 그 아이덴티티 펑션, 그래서 I라고 써요. 이거 항등함수라고 부르거든요. 항등함수가 뭐 이런 거야. Y는 X 같은 거.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항등함수라고 부르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상황을 식으로 쓴 게 지금 얘야. 됐죠? 이게 될 거니까 확장을 또 해보면 F에다가 G의 X, 그게 X,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오전 8시 반부터 고3 수업을 하는데 이번 7월 모의고사에 뭐가 나왔냐면 역함수 미분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 역함수 미분 계수를 구하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요. 정의가. 그러니까 잘 못 외우는데 역함수 미분을 하려면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또 생각을 못하고 틀려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역함수의 정의는 여기서 출발하는데 여기까지는 와야 돼. 반드시. 되셨죠? 한번 해볼까? 미분 한번 해볼까요, 우리? F 프라임 GX 속미분해서 곱해야죠? G 프라임 X 오른쪽은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러면 G 프라임 X를 이제 구하러 갈 거거든요. 걔가 F 프라임의 GX 미리미리 설명해야 편하니까 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G 프라임의 3을 한번 구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G 프라임 3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는 여기 X 대신에 3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되죠? X에 3 때려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설명할 거야. 당황하지 마세요. G의 3 이것분의 1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G의 3 값이 필요하거든. G의 3 값을 K로 놓고 풀 거잖아.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역함수의 함수 값을 물어봤으면 K로 놓고 풀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얘가 F 역함수의 3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F의 K가 3이라는 걸 알아요. 주어진 함수가 fx는 반드시 있을 거거든. 여기서 K 값을 구한 다음에 K 값을 구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놀러 이제 가시면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래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를 일단 좀 잘 알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스토리가 나오는 이유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역함수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르륵 나오는 거죠. 해보죠. 48번. 결정을 이제 해야 돼. 역함수에 관련돼서 무슨 함수값을 구해라 아니면 성질을 밝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편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할 것인지 결정하면 되고 만약에 역함수 구하는 게 편한 식이라면 그냥 구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 y는 뭐 할까요? 그냥 fx라고 쓸까요? 이거 y라고 쓰죠. y는 로그 2의 x 이런 게 있대요. 이거 역함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구할 수 있잖아. y는 뭐예요? 2x 이럴 거니까. 얘가 fx라고 했으면 역함수가 너라는 걸 아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역함수를 갖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막 평행이동을 하고 대칭이동을 하고 이 짓을 하게 되면 복잡할 수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냥 원래함수를 갖고 노는 게 낫겠지. 된 거죠? 그래요. 48번 문제 보자고. 그럼 얘가 fx가 3x 더하기 1승이 있죠. 역함수를 gx라고 하재요. g의 2를 구하래요. 사실 역함수 구하는 것도 편해요. 편한데 이렇게 하자고요. 역함수 함수값을 물어봤으니까 k로 놓고 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f의 k가 2 되는 거죠. 이렇게. f의 k가 2 되는 거라서 누르 갑시다. f의 k가 3에 k 더하기 1승이 되고 그게 2가 된대요. 그래서 k 더하기 1은 로그 3의 2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k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로그 3의 2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역함수를 진짜 구해서 해도 이게 나올 거라고. 됐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49번 보러 가죠. fx가 1 더하기 3 로그 2의 x 였을 때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g 합성 f의 x가 된다는 거죠. 그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예요. 그런 얘기잖아요. g하고 f는